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유언 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특징과 예방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우한 폐렴의 특징을 비교해봤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지역 행사가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줄지 않는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4,800여 톤 정도가 발생해 충남 전체 수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공포에 빠졌었는데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제가 없고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최초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김단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건 좋은데 또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태안군이 줄지 않는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수거에 나서도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어촌마을. 배들이 정박한 포구에 어망과 어구가 방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어민들이 버린 것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해안가로 가봤습니다. 페트병과 소주병 같은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거나 바다에서 떠밀려온 것들로 추정됩니다. 바닷속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쓰레기들과 수초가 뒤엉켜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쓰레기들이 일로 밀려오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러 온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페트병이라든가 주로 그런 쓰레기들을 굉장히 이쪽에 많이 버리고 가는 편이라서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이제 깨끗해야 관광객들도 놀러도 오고 그럴 텐데 지저분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인근 적치장에 모아집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상당합니다. 태안은 사면이 바다와 접해 해안선 길이만 55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3톤에서 5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전체 처리량의 절반을 넘었고 재작년엔 태안 지역 생활 쓰레기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은 지난해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거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에 나섰습니다. 95억을 투입해서 6,000톤 수거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침적 폐기물 사업이 있고 해안가 쓰레기 사업과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고요. 치워도 줄지 않는 해양 쓰레기, 수거는 물론 단속이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13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동유럽으로 국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과 금산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13명은 지난 28일부터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를 둘러보는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떠났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2019학년도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도립대학교는 긴급 대학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1일 개최 예정인 졸업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식에는 4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도립대는 졸업장 수여 등 학과 단위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출발하는 서산행 고속버스 마차 시간이 31일부터 연장됩니다. 금요일과 주말에 한해 서울 서산 간 고속버스 막차 시간이 기존 오후 9시 50분에서 10시 30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서산시는 고속버스 업체와 함께 이용객 수를 모니터링해 평일 막차 연장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사무소가 30일 개소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LNG 당진기지 건설 사업 추진을 기념했습니다. 당진에 들어서는 LNG 생산기지 규모는 89만 제곱미터로 2031년까지 LNG 저장 탱크 10기 건설 등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예산군에 전기 매트를 전달했습니다. 후원받은 전기 매트는 예산군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예산지구 협의회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대한적십자사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주변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5톤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오전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적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5도, 홍성이 영하 4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영하 2도, 태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5도, 당진과 서산, 홍성, 청양이 6도, 예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외출이나 세차하실 분들은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비타민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2월 첫째 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압계의 변동성이 크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장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